봅시다. 쌤이랑 오늘 배울 거는 아마 활용 중에서 조금 비중이 제일 높고 좀 중요한 놈인 건데, 첫 번째 배울 거는 거리, 속력, 시간. 그래서 줄여서 거속시라고 할 거고,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우리가 이제 표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 맞아. 그래서 속, 시 이렇게 쓴 다음에 이런 표를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놈을 가리면 돼. 문제도 만약에 시간을 물어봐. 그럼 시간을 가리지. 그럼 뭐만 남았어? 속력, 거리 남았죠. 근데 왜 하필 거리를 위에 쓰고 딱 바하고 이렇게 속력, 시간 쓰냐? 이렇게 가렸을 때 시간은 이렇게 남죠. 이거 맞아. 그냥 속력분의 거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력분의 거리로. 그럼 봐요. 속력도 마찬가지겠지. 속력을 가리면 누구만 남습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면 거리를 지우죠? 그럼 속력 바 시간이잖아. 그럼 이 바는 뭐냐? 그냥 곱하기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시골 명절 때 할머니 댁에 막 놀러 가. 그럼 잘 봐.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 아빠 이제 핸들 사이에 이제 계기판이 보이는데 거기에 100km/h라는 속력으로 아빠가 지금 달리고 있어. 근데 내비에는 1시간 남았대. 그러면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머니 집까지 몇 킬로가 남은 거냐면요. 얘 속력이고요.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은 얼마 나옵니까? 거리 나온다고 했습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하면 거리 나온다고 했죠. 100km/h 속력으로 1시간 동안 움직이면은 얼마의 거리가 남냐? 100km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잘 봐요. 거리가 100km예요, 이번엔. 근데 쌤이 50km/h로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속력이 줄었어. 그럼 잘 봐. 쌤이 100km 남았는데 속력을 50km/h로 가고 있으면은 몇 시간 걸려서 도착하는 겁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분의 뭐야? 이게 100km지? 속력분의 거리 써주면 됩니다. 그럼 50분의 100은 얼마야? 2죠. 그냥 2시간 걸린다고 하는 거지. 그럼 잘 봐. 2시간이 실제 걸리는 게 맞냐? 우리 방금 거리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속력 곱하기 시간 했었죠. 50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 100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거속시 문제에서는 아마 좀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이 표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표만. 그럼 잘 봐. 쌤이 시간 해줬죠? 속력도 가볼게요. 우리가 거리가 만약에 300km 남았어. 엄청 멀리 가는 건데 속력이 100km/h야. 거리가 300km 나왔는데 속력이 100km/h야. 그럼 쌤은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냐? 소리. 3시간 걸린대. 거리가 300km인데 내비에 3시간 찍혀 있어. 그럼 우리는 몇 킬로미터 속력으로 가고 있냐? 이게 궁금했을 때는 속력이 궁금한 거잖아, 속력이. 지금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 300km를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속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럼 우리가 속력은 뭐라고? 시간분의 거리 써주면 돼. 시간분의 거리까지. 그럼 3 약분할 거니까 100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그냥 이거 베이스야. 그래서 이 표를 쌤이 이렇게 해석해 준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거를 다 외운다고 해도 문제 다 풀 수는 없거든? 그냥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뒤에 거 문제 바로 가볼게. 소금물이랑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쌤이랑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는 조금 또 유형이어서 이런 거 가봅시다. 앞에 내용은 쌤이 유형을 다시 알려줄게. 얘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증가함수 같은 문제를 표를 그려서 풀었잖아. 얘는 항상 그렇게 푸는 건 아닌데 쌤은 이렇게 푸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그냥 단순해. 뭐래? 집에서 어디까지? 도서관까지 가고 싶대.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구나. 끝. 근데 얘는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대요? 3km로 가고 있대. 갈 때는. 근데 올 때는 또 2km로 오고 있대. 좀 힘들었나 보지 뭐. 이렇게. 근데 갔다 왔더니 총 몇 시간 걸렸대요? 2시간 걸렸대요. 2시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리가 궁금한 거죠. 거리.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미지수가. 거리죠? 이 문제 똑같아 얘들아. 궁금한 걸 x로 두면 돼. 그런데 이 거속식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게 x잖아. 거리잖아. 그러면은 보통 거리는으로 식을 보통 안 쓴다? 그냥 미지수 x를 활용하는 식을 써버려. 다시 말하면 거리가 x이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을 쓰지 않고 거리가 활용되는 식. 누구? 시간을 쓴다거나 속력을 쓴다거나 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안 풀리는 건 아닌데 보통 많이 쓰는 식이 이거 두 가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를 미지수로 뒀으면 거리를 활용하는 식을 써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제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쌤은 시간으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시간으로. 2시간 먼저 출발해 볼게요. 일단 2만 써도 되는 거야. 쌤은 그냥 알려주려고 시간 쓴 거예요. 2시간 썼고요. 시간 공식은 뭡니까?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잘 봐야 되라. 이 문제 포인트가 너네가 이제 이런 그 문제 안에 들어가서 너네가 직접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문제가 다시 뭐였냐면요. 집에서 도서관을 갔다가 도서관에서 집에 오는 거야. 그럼 잘 봐. 두 가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식이. 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도서관에서 집까지 가는 시간도 있잖아. 두 가지야. 집, 도. 아니면 도, 집. 이 두 가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봐야 돼.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쓴다고 했어요. 속력 얼마예요? 3분의. 거리 얼마예요? x.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린 시간은 3분의 속력분의 x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도서관에서 집까지 걸린 시간은 속력이고요. 거리죠. 뭐라고요? 속력분의 x입니다. 이게 식이야. 끝. 이거를 베이스 깔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좀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얘들아? 그래서 이거 다 풀면 되고요. 쌤이나 지금 2, 3 있죠? 3, 2. 얼마 곱할게요? 6 곱할게요. 6 곱하면은 12는 6 곱하면은 4x 맞나? 6 곱하면은 맞지? 다 왜 이래? 10x는 12까지. 우리 x가 궁금한 거죠?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2랑 12는 2로 약분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5분의 6만 남겠지. 그럼 x는 5분의 6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정확히 쓰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거리를 쓰는 거잖아. 지금 거리의 단위는 속력의 단위가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x는 5분의 6km 아니면 소수가 편한 사람은 1.2km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거속식 문제는 이렇게 적용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아까 뒤에 3번, 5번 조금 어려운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더 또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 다음 거 솔직히 거속식보다 더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소금물 농도인데 얘도 이제 공식을 두 가지를 기억해주면 좋긴 한데 어차피 이 두 가지가 얘들아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1번, 2번 다른 식이 아니고 1번 가지고 2번 만들 수 있고요. 2번 가지고 1번 만들 수 있어. 근데 보통 농도를 구하는 문제나 소금의 양을 구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두 가지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은데
그냥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어떤 그 과학 시간에 플라스크 있잖아요. 맞나? 그 플라스크 알아? 알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불 붙여가지고 해주는 거 있지? 없어진 거 아니지? 본 적 있지? 잘 보자. 이런 플라스크가 있는데 여기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은 여기 안에 소금물이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기억해보자. 얘 이름은 왜 소금물일까요? 물 안에 소금이 있으니까. 맞죠? 근데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 그 문제에서 어떤 말이 있을 수 있냐면은 농도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 농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금이 함유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얘들아. 만약에 농도가 극단적으로 50%래. 농도가 50%야? 그러면 소금물이 200g이래. 그러면 200g 안에 소금이 얼마 있는 걸까? 농도가 50%면 100g 있는 거야. 농도라는 의미가. 이 소금물 전체 안에 반만큼, 50%만큼 소금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잘 보자. 만약에 얘들아, 소금의 양이 20g 있대. 그럼 농도는 뭐로 바뀔까? 200g 입장에서 20g은 몇 퍼센트야? 10%지. 10분의 1이지. 200g 입장에서 20g은 그 농도 10%야. 이렇게. 근데 이걸 항상 이제 숫자를 때려 맞춰서 구할 수도 없고, 그냥 10%도 착하고 50% 구하기 쉬운데 이렇게 이쁘게 안 나와. 그래서 공식 하나 기억해줘야 되는데요. 공식은요, 우리 농도, 잘 기억해보면은 50이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 50으로 가볼게. 100g이었죠? 이 농도 50%인데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이 숫자 50이야, 얘들아. 알겠죠? 농도 50을 구하는 과정은 공식이 뭐냐면요, 소금물 분해 누구야? 200g 분해 누구? 소금의 양 누구? 100g. 근데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좀만 기억해보면 이 퍼센테이지는 100%가 제일 끝이잖아. 그래서 얘를 약간 100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분에 소금 가지고 온 다음에 뭐까지 곱해주면 되면은 100까지 곱해주면 농도가 돼버려. 그럼 잘 봐. 아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좀 때려 맞춰서 구했었잖아. 뭐냐면은 200g에 20g은 200g 입장에서 10분의 1이 20이니까 10%라고 했는데, 소금물분에 소금 가지고 온 다음에 100만 곱해주면 농도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90 두 개 지워지면서 2분의 20이니까 10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딱 어떤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소금물분에 소금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얘들아, 보통 농도는 많이 안 쓰이고 저 두 번째 식이 많이 쓰이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물어봐. 한번 문제라고 생각해보고 구해봐. 소금물은 100g인데 농도가 5%래. 그럼 소금의 양 얼마일 것 같아? 이렇게 문제야. 그냥 문제하기보다는 우리가 소금의 양을 알아야 문제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양 보통 항상 구한다는 느낌이야. 소금의 양 항상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양 공식 바로 가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변형이 되긴 하거든. 쌤은 근데 공식 한번 알려주고 이렇게 어떻게 올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소금의 양 공식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잘 봐요. 농도 얼마라고 써있어요? 5%라고 써있죠. 100분의 5 곱하기 소금물의 얼마예요? 100이죠. 소금량 5g이야. 그럼 잘 봐. 이들의 관계는요, 우리가 지금 소금의 양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소금의 양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누가 필요 없어요? 소금물도 필요 없고 100 곱해진 것도 필요 없지. 얘 공식을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소금의 양만 남기고 싶잖아, 맞지? 그럼 누가 필요 없다고요? 소금을 나눠진 거 필요 없어. 양배는 뭐 곱할 거야? 소금을 곱할 거야. 그냥 100 곱해져 있는 거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100 나눌 거야. 이렇게 써진 거거든? 소금의 양이 100분의 소금을 곱하기 농도야. 근데 어때, 얘랑? 똑같아. 저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저 소금물 농도 두 가지 공식은 얘들아 한 가지 식에서 나오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금의 양이랑 농도를 많이 구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와진 거니까 이거 두 가지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좀 외우는 게 맞습니다. 소금물 이 단원도 외우는 게 좀 두 가지 공식이 있고 거속시도 외워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외우는 게 많으니까 집 가서 좀 공부하면서 외워보시고 기억이 안 나면 어차피 앞에 책을 활용해서 풀면 되니까 1번, 3번, 5번 풀어볼게요. 이거 풀어보고 장을 쳐볼게. 잘 보자. 좀만 집중해줘봐. 일단 우리가 이 소금물 공식, 소금물 문제가 나오면은 아까 쌤이랑 했던 것처럼 풀어줘. 뭐? 플라스크. 용어가 맞나? 맞을게요. 200g에 농도 5%. 괜찮죠? 그럼 일단 잘 봐. 뭐가 좀 비었냐면은 쌤은 항상 소금물 농도 썼으면 여기까지 써줬으면 좋겠어. 여기 누구 자리냐면요. 소금의 양 자리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소금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구해볼게요. 소금의 양 공식은 좀만 기억해보면은 100분의 농도 써줄 거고요. 곱하기 뭐 할 거예요? 200 할 거예요. 그럼 잘 봐. 우리가 그 증가함수 문제에서도 이 퍼센트를 많이 썼지만 소금물 이렇게 얘들아 100단위잖아. 200. 어차피 퍼센트는 100분의 5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숫자끼리 그냥 곱하면 됩니다. 2랑 5만. 2랑 5만. 여기 10g이야. 그래서 얘는 한 가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봐요 얘들아. 문제 의도가 뭔지 보입니까? 이놈을 좀 가열하고 싶대. 소금물을 가열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가열한다는 거는 여기 포인트는 물을 끓이면 액체가 없어져, 고체가 없어져. 수증기가 날아가지, 맞지? 그럼 물이 날아가는 거고 소금은 안 날아가지. 야, 이 문제 포인트는 200g 안에는 소금물이잖아. 10g이 소금이고 190g이 물인겨. 200g 안에는 소금물 안에는. 맞지? 소금이 10g 들어있으니까. 근데 가열한다는 건 누가 사라지는 거라고? 물만 사라지는 거야, 물만. 맞지? 그럼 잘 봐. 우리가 얼마 정도 증발되는지 모르잖아. 문제에서 궁금한 게 몇 g의 물이 증발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 증발된 양을 x라고 둬야겠죠. 그럼 쌤이랑 잘 보면은 200g의 물을 가열해가지고 좀 증발시키고 싶은데 그 양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증발이 되면 200-x만큼 되지 않았을까, 소금물의 양이? 원래는 200g 있었는데 쌤이 xg만큼 증발시킨 거야. 그럼 x만큼 빼줘야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는 변해 안 변해, 소금의 양은? 안 변한다고. 증발해도 소금의 양은 안 없어져.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근데 이 관계의 농도가 얼마가 되고 싶대요? 10%가 되고 싶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돼요? 하은이 괜찮아? 이거 이해 갔어요? 증발되는 거? 그럼 바로 공식 써볼게요. 잘 봐야 되나? 농도는 10은 소금물분의 200-x 분의 10 곱하기 뭐랑 똑같다고요? 100이랑.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랑 똑같아. 그러면 쌤은 지금 아니 뭐야? 여기 10 있네? 왼쪽 오른쪽은 같아야 되는데 왼쪽 10 있고 오른쪽 10 있어. 이렇게 지워지면 되지 않아? 그럼 200 빼기 x가 100이 돼야 되는데 x 얼마면 돼요? 100.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잘 봐야 되라. 그냥 하나의 문제 유형인데 앞에 나와서 쌤이 설명해 줄 거고요. 이거 잘 이해하고 가면 오늘 다음 주까지 숙제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유형이 뒤에 나오니까 이해 안 간 사람은 또 강의 봐서 또 찾아서 풀어줘. 잘 봐.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일정 속력으로 달리는 기체가 있어. 열차가. 근데 이 열차가 400m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5초 걸렸대요. 그러면 여기서 400m 철교가 있잖아. 그냥 이렇게 터널처럼 그려볼게.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차가 딱 이 터널을 이 철교를 딱 들어가죠. 통과하려면은 딱 출발한 거지. 그러면 차 열심히 달려가지고 나왔어. 그럼 딱 이렇게 나왔을 때가 완전히 통과한 거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열차가 잘 출발하다가 이제 철교를 딱 지날 때부터 시간을 센 건데 이 400m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5초 걸렸대요. 근데 이렇게 살짝만 나오면 완전히 통과한 거야? 완전히 통과했다는 의미는 열차가 뒷공무니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약간 이해할 만하죠? 맞지? 그래서 딱 출발해가지고 살짝 빼꼼이 아니고 기차가 다 나와야 돼. 앞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나와야 완전히 통과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결국 400m를 통과하는데 25초 걸린 게 아니고요. 400m 플러스 누구까지 통과해줘야 돼? 약간? 자기 열차 길이까지. 자기 열차 길이까지 완전히 통과하는 게 25초 걸린 거기 때문에 거리가, 이 열차 문제 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400m 철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까지 있는 겁니까? 자기 열차 길이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몇 초 걸린 거예요? 시간이 25초 걸렸습니다. 이해갔습니까 혹시?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뒤에 또 있어. 두 번째 뭐냐면요. 이번엔 1300m 터널입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살짝 이제 딱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살짝 빼꼼히 완전히 통과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열차가 뒷공문까지 다 나와야 완전히 통과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와야 완전히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봐요. 이 열차는 터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지나왔을 때 생계 1분 15초라는 거야. 그래서 뭐까지 더해줘야 돼요? 이 열차의 길이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놈의 거리는 1300m 터널부터 열차 길이까지이기 때문에 1300 더하기 x를 가지고 와주시고요. 여기서 시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는 25초야. 근데 시간 뭐라고 나와 있어? 1분 15초지. 그럼 단위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1분 15초를 초로 바꿔줄게. 몇 초입니까? 1분 15초면 몇 초로 바꿀 수 있어? 1분 60초지? 75초까지.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문제 포인트는 우리 뭐가 좀 빠졌어요? 거리 잘 구했고 시간 잘 구했어. 뭐가 빠졌어? 속력 빠졌지? 근데 속력이 힌트야. 왜? 문제 첫 번째 뭐라고 했었지? 일정한 속력. 우리가 이 거리를 통과하는데 25초가 걸렸고요. 이 거리를 통과하는데 75초가 걸렸지만 이 열차는 항상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 가지고 뭘 구할 겁니까? 속력식을 구할 겁니다. 쌤이 아까 세 가지 보여줬는데요. 이 거속식 문제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표가. 뭐였습니까? 거리, 속력, 시간. 그럼 우리가 속력 궁금하죠? 그럼 누구 남았습니까? 거리, 시간 남았죠? 근데 봐죠? 그럼 속력분의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물은 시간분의 거리 25분의 400 더하기 x가 이 열차의 속력인데요. 같은 열차이기 때문에 여기 속력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75분의 1300 더하기 x까지. 열차의 속력, 열차의 속력. 근데 같은 열차.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시간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는데 열차 문제는 얘가 제일 포인트야 얘들아. 완전히 통과한다는 말
쟤를 기억해주면은 완전히 통과해야 되니까 살짝만 나온 게 아니고 열차가 아예 다 나와야겠구나. 여기까지 봐두시고요.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쌤은 이렇게 살짝 힌트를 주고 싶네요. 혹시 25랑 75의 관계 필수였어. 25에다가 3 곱하면 75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너네가 이제 25랑 75가 나와 있을 때 대각선의 곱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단위가 너무 커. 그래서 그냥 75랑 25가 이제 배수 느낌이기 때문에 쌤이 양변에 75를 곱해버릴 거고요. 75를 곱하면은 여긴 3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은 오른쪽은 1300 더하기 x 쓸 거고요. 왼쪽은 400 더하기 x에다 3 곱할 거니까 1200 더하기 3x 나올 거예요. 그래서 x 넘어가면 3x 빼기 x니까 2x. 1200 넘어가면은 1300 빼기 1200이니까 100까지. 이 약분하면 x는 50으로 써줄 거예요. 그래서 문 열차의 길이가 50m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내가 아까 1번 같은 게 좀 기본적인 유형이었고 3번, 5번은 조금 거북시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얘 잘 봐주세요. 지금 쌤이랑 산책로 아산에 산책로 뭐 있어? 아산에서 산책로 뭐 있지 우리? 걸을 수 있는데 엄청 큰데 신종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종혁이와 민이는 둘레 길이가 3km인 타원 모양.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가 단위를 좀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1분 15초에서 75초로 바꿨잖아요. 지금은 문제 밑에 보니까 종혁이랑 민이는 계속 분속 80m, 70m죠. 근데 이게 둘레는 3km 나와 있지. 그래서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꿀 겁니다. 혹시 3km는 몇 미터로 바꿀 수 있죠? 1km 몇 미터지? 1000m. 맞아요? 100cm가 몇 미터지? 1m. 1cm가 몇 미리죠? 맞아. 10, 100, 1000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얘는 3000m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고 쌤이 봤을 때 이거 얘들아 지금 그냥 너희가 또 문제 속에 들어가면 돼. 친구랑 신종호를 걷는데 지금은 종혁이랑 민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단위 좀만 기억해보면은 속력 종혁이는 분속 80m고요. 민이는 분속 70m인데 여기서 분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분에 이만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분에 80m, 1분에 70m.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게 반대 방향 가잖아, 얘들아. 그럼 종혁이는 일로 가고 민이는 일로 가고 있어. 문제가 반대 방향 동시에 출발해서 다시 처음으로 여기서 만난 거야. 이때 걸린 시간이 몇 분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럼 잘 봐, 얘들아. 민이는 이만큼 걸어올 거고 종혁이는 이만큼 걸어오겠죠? 근데 둘이 걸어온 거리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3000m 되는 거 이해가? 왜냐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지점이 만났다는 거는 둘이 한 바퀴를 더 돌아버린 거잖아. 맞죠? 맞아. 그래서 민이가 걸어온 거리랑 종혁이가 걸어온 거리를 더해서 몇 미터가 되면 돼요? 3000m가 되면 돼요. 그럼 잘 봐야 되나? 쌤은 거리로 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리 뭐 곱하기 뭐죠? 준영이? 속력 곱하기 시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쓸 거고요. 잘 봐야 되나? 민이가 걸어온 거리랑 종혁이가 걸어온 거리 구할 겁니다. 출발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알아볼라 지금? 모르죠? 시간을 모르죠? 그래서 X라고 줄 거야. 그다음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얘들아 같이 잘 가, 이따 보자 하면서 같은 시간에 출발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만났다는 거는 같은 시간에 딱 만난 거잖아. 뭐 누구는 8시에 있고 여긴 8시 5분에 있으면 같이 만날 수 없잖아. 누가 기다려야 되잖아. 지금은 같은 시간에 딱 출발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딱 만난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민이랑 종용이가 걸은 시간은 똑같아. 같은 x를 공유하면 되고요. 뭐만 다르다고 하는 거야? 속력만 다른 겁니다. 속력만. 그래서 민이가 걸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할 거기 때문에 70x 써주시고요. 종용이가 걸은 시간은요, 걸은 거리는요, 80x 써줄 겁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할 거니까. 그래서 민이가 걸은 거리, 종용이랑 거리는 70x 더하기 80x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요? 150x 나오죠? 150x가 몇 미터인 거예요? 3000m 써주면 됩니다. 0 지워주시고요. 15 약분해 주시고요. x는 2, 10 남았습니다. 그래서 x는 시간이니까 20분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2번부터 볼게. 지금 8% 소금물 250g이 있고 또 소금물을 가열해서 10%로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쌤이랑 플라스크 하나 그려줄 거고요. 여기 그램수는 250g 나와 있고 농도는 8%라고 써 있네. 쌤이랑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 소금량을 구해버렸었죠. 그래서 소금량 공식을 바로 가지고 와주면 좋을 것 같아. 소금량 공식은 100분의 농도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의 양 250 곱해줄 거고, 쌤은 일단 10 먼저 약분해보고 싶고 2 먼저 약분할게요. 그럼 5분의 4 남을 거고 여기 5랑 여기 5 또 약분해버리면은 4, 5, 20 남겠네요. 소금량은 20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플라스크를 또 증발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소금물에서 물의 양만 빠지겠죠. 이 소금물에서 물의 양이 좀 증발된 양분의 소금양. 그래서 이 소금물분의 소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농도가 10%가 되고 싶은 거니까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뭐가 된다고 했어요? 10이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12.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좀 됐나요? 그럼 잘 보자. 지금 다 계산을 조금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50-x에서 x가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번엔? 이 100을 곱하기 100을 지금 여기는 250-x분의 20 되어 있잖아. 여기 혼자 10이고 이 100을 양변에 나눠서 100분의 1 곱해버려서 우변도 100분의 10으로 만들어 버릴게. 그래서 좌변처럼 좌변은 250-x분의 20 나와 있고 여기는 100분의 10으로 만들어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쌤이랑 같은 식인데 같은 값인데 여긴 25 여긴 11에 그럼 여긴 100이야. 그럼 여긴 뭐가 돼야 이제 값이 맞을 거냐면은 200이 돼야 값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200분의 20이랑 100분의 10이 같은 거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10씩 약분해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는 쌤이랑 한 가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분수는 분수죠.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 갖다 써도 될 것 같아. 여긴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00은 200 나올 거고 1 곱하기 250-x 해버리면 그냥 250-x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50g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기차 문제 기억나죠? 쌤이랑 이 터널의 길이뿐만 아니라 열차의 길이까지 더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식 한번 바로 써볼게요. 아까 연습해봤으니까. 우리는 속력을 궁금하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를 쓸 거고요. 시간이 75초고 이놈의 거리는 12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1200m 터널에다가 자기 열차의 길이까지 더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힌트는요. 얘는 300m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0m 더하기 자기 열차의 길이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25초 걸렸대요. 아까랑 초는 다행히 똑같네. 쌤이랑 75랑 25는 아까 배수였기 때문에 여기 3만 남을 거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대각선의 곱을 써버리면은 1200 더하기 x는 3 곱해버리면은 900 더하기 3x 나올 것 같아. 그럼 900 넘기면 1200 빼기 900이니까 300은 넘어가면은 3x 빼기 x니까 2x 나오겠죠. 약분해버리면은 x는 150까지 구해주면 될 것 같아. x는 150까지.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쌤이랑 둘레가 1400m인 호수가 있대요. 근데 A랑 B가 각각 매분 80m, 60m 속력으로 반대 방향 걸었고요. 두 사람이 한 지점에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 걸을 때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거는 몇 분 후인지가 궁금해달라. 우리 아까 뭐였냐면은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 출발해서 여기서 만났다는 거는 둘이 움직인 거리가 이 소수의 한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식을 쓴다고 했었고요. 이 거리는 1400m가 나올 거고요. 얘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80m로 몇 분 걸리는지 모르는 거니까 80x 속력 곱하기 시간 썼고요. 이 B도 마찬가지로 속력 곱하기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 거리 더하기 거리가 동네 한 바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140x는 1400까지, x는 10분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쌤이랑 한 가지 유형이 더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반대 방향. 그래서 이들은 반대 방향 움직이면은 다시 만난다는 거는 동네 한 바퀴를 움직였다, 이 개념인데, 두 가지 하나 더 있는 게 뭐 있냐면은 A랑 B가 똑같이 있어. 80m 속력이고 60m 속력이고 여기가 1000m래. 두 번째 유형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건 몇 분 후인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거의 똑같아. 그냥 뭔 차이만 있는 거야? 다른 방향이냐 같은 방향이냐. 그러면 같은 방향은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출발한다는 건 약간 그 달리기 계주랑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아. 달리기 계주를 시작했는데 둘이 다시 만났다는 거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A가 더 빠르잖아요. 맞지? A가 80m고 B가 60m인데 둘이 만난다는 거는 A가 계속 벌리는 이 거리의 격차가 뭐가 돼야 점점 쌓아가지고 뭐가 돼야 이건 한 바퀴가 돼야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A가 움직인 거리나 B가 움직인 거리에 차를 가지고 와줘요. 차 빼기. A가 움직인 거리나 B의 움직인 거리, 이 차이가 점점 쌓여서 뭐가 돼야 한 바퀴가 돼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같은 방향은 차이로 구해주면 되고요. 서로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운동장 한 바퀴가 돼야 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20x는 1000m.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분 t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인데 다 같은 맥락으로 푸는 거니까 한번 이해해보고 풀면 될 것 같아요.